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이데일 리온 한영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태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뜨거운 태양. 네, 저 뜨거운 태양인데 네. 본명은 한영인데 네. PD님한테 어제 내 닉네임으로 필명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래. 뜨거운 태양. 예, 뜨거운 태양으로 통하고 뜨태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뜨태님이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 네,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부미에서 살고 있고 오늘 아침에 KTX 타고 이제 서울까지 왔습니다. 주식 경력은 26년 했고 라이브 전문가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구미시청 행정직 공무원 21년 하고 주식에 미치고 빠져가지고 네. 명퇴해가지고 주식으로 전업해서 이렇게 네. 전문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먼 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 많이 나시라고 오셨던 만큼 또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네, 과연 오늘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의 종목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길건우 FC의 종목입니다. SK를 시작으로 무림 PMP, 넥센타이어, 화승 엔터프라이즈, 뱃셀까지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한영희 전문가는 SM과 대성하이텍, ST큐브, 덕산테코피아, 캠트로스까지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길건우 FC부터 먼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묵직한 종목 들고 오셨네요. 네, 이럴 때는 무거운 거 가져가는 게 최고입니다. 네. 저는 이제 SK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자국 우선주의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네. 건 다 서명을 하는데 다 그냥 무조건 미국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게 되는데 바이오 쪽은 기본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원료를 해외에서 대부분 아웃소싱을 했었는데 이제 국내 생산으로 바꾼다라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도에서 수입하는 게 한 48%, 중국이 13%, 유럽이 22%, 기타가 7% 정도 돼서 해외에서 의존하는 게 거의 9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걸 국내로 돌려서 고용 창출하고 경제 성장시키겠다. 이게 이제 기본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CMO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중에 SK 팜테코라고 있습니다. CMO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SK 팜테코가 18년도에 인수한 미국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엠팩이라는 회사인데 그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20년도 5월 달에 코로나 원료 의약품 공급처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긴 했지만 세부 규칙들은 조금 더 이제 팔로우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서 원료 지원 사업을 아마 진행하는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엠팩이 재선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간이 5거래일 연속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오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1월 대일수록 좀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모아가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SM을 들고 오셨어요. 네. SM은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가수 이수만 씨가 경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음반 매출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수익 모델인 강약 프로젝트라고 실적 개선이 아주 전망이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SM이 라이크 기획 사장이 이수만 씨입니다. 프로듀싱 계약이 종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억씩 인세 지급을 하던 거를 이제 SM이 안 하게 되니까 안 하될 가능성이 크니까 큰 어떤 실적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안 하는 게 오히려 SM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리 인상으로 엔터주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담아도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잡는 게 괜찮을까요? 예, 가격 전략은 제가 뭐 SM 같은 경우에 네. 어쩌게 다시 종목 준비했다가 다 적어놨다가 네. 다시 대성 하이텍으로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SM이 뭐 크게 막 아까 13% 15% 네. 올랐던데 참 아깝다는 생각인데 오늘 뭐 어제 제가 지금 접근하는 거 조금 무리가 있다. 예, 네. 아닙니다. 오늘도 네. 예, 72,500원에 아까 사무실에서 제 회원들한테 추천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74,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7만 매수하는 거 조금 7만 무리가 5천 있지 않을까. 아까 매수는 다 됐고요. 네. 예, 아까 우리 회원들 다 샀다고 네.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했는데 아, 네. 7만 5천에서 7만 6천 원 사이에 매도하라고. 네, 카톡.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희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길건우 FC님의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무림 PMP입니다. 아, 요즘 네. 제지주도 또 주목받죠. 주목을 네.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주목을 못 받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알아서 잘 가고 있었어요. 네. 왜 잘 가느냐를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펄프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달에 평균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림 PMP 같은 뭐 인쇄, 펄프 관련된 회사들은 사실은 인쇄 용지 판가가 인상이 돼서 뭐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물류 비용이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운임 지수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물류 비용이 또 어찌됐건 들어가는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돈을 많이 못 벌 때도 이미 그 생산 시설을 조금 일관화 시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 자체가 또 한 1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류 비용 줄었고요. 생산 비용은 또 15% 또 줄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3분기가 펄프가 수요되는 게 성수기입니다. 네, 왜요? 그다음 왜냐하면 이제 펄프로 이제 여러 가지 종이들을 만들잖아요. 네네. 4분기 때가 사실은 인쇄 용지가 연말 연초가 껴있다 보니까 또 성수기거든요. 네. 3분기 때 펄프를 많이 가져다가 4분기 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무림 PMP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은 한 7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이 534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대비하면 매출은 뭐 한 14% 정도, 영업이익은 81% 정도. 네, 네. 제가 질문을 해서 시간이 좀 오바됐군요. 딱 맞았네요. 네, 무림 PMP 네. 준비를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성수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으로 한영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성 하이텍 들고 오셨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근데 저한테 한영희 대표님 그러지 말고 저 뜨거운 태양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네. 태양님. 예. 네. 자, 여러분 에스트큐브 말씀드리자면은 면역 감문 억제제, 네. 혁신 신약, 임상 일상 중간 결과 발표 네. 있어가지고 못된 틈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네. 뭐 지금도 올라가 있지만은 항상 앞으로 큰 기대되고 기존 면역 항암제에 불응하는 암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오늘 뭐 보합 수질에서 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팁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종목은 네. 오늘 같은 날 한 18,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오. 한 2만 원 정도에 1차적으로 단기 매매로 2만 원 네. 정도에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뭐 크게 보신 분들 목표를 전다면 2만 한 5천 원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네. 단기 장도 뭐 항상 뭐 안 좋으니까 네. 단기 매매로 한 2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9월 13일 날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지금 4월의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ST큐브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건우 FC님의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실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최근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왔냐를 이제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넥센타이어가 3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 적자가 왜 생겼냐를 따져보니까 물류 대란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었는데 운임지수가 뭐 앞에서 제가 뭐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지만 수치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9월에만 운임지수가 거의 19%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대비하면 물류 비용으로 들어가던 게 한 40%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매출이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더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원재료가 이제 천연 고무를 쓰는데 이게 2분기 때가 피크였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만 보니까 한 8% 정도 추가 하락을 또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원재료비에 대한 것들도 조금 하락이 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향 매출이 거의 31%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미 영업망 자체가 좀 회복되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가도 덩달아서 같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플러스 알파로 유럽에서가 사실은 최대 매출처는 넥센 타이어의 최대 매출처는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타이어 수요가 그래도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론 안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뭐 돌아다니다 보면 타이어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유럽에서도 분명히 수요는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주가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0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흑자 전환을 드디어 3분기에 적자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700% 이상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늘어나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3분기에 이제는 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0,000원까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네, 뜨태. 네, 뜨거운 태양님의 네, 종목인데요. 네, 오늘까지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성 하이텍 한번 투자 포인트 설명 가능할까요? 예. 대성 하이텍은 네. 뭐 추천 사유는 뭐 2022년도 8월 20일 날 올해죠. 상장된 코스닥 기계 장비 업체입니다. 공모가는 9천원으로 했고 작년도 매출액은 1,125억이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밀 부품, 서이스턴, 자동 선반, 컴팩트 머시닝 센터의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각종 그 부품을 8,000여 종의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공작 기계, 산업 기계,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방산 부품, IT 부품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특화된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업체를 중심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앞으로 매수가는 이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수가는 13,200원이 지지선입니다. 13,2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 2만 원 잡고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자꾸 한번 꾸준히 한번 잘 지켜보시면 앞으로 뭐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 시대가 되기 때문에 큰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 하이텍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 혹시 탑픽 종목이실까요? 예, 탑픽입니다. 네, 다음 오실 때는 탑픽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는 저희가 끝날 때쯤에 네, 말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성 하이텍에 대해서도 최근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전거래일 22%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조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지금 4개가 연속 대부분 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최근에 이제 OEM, 네. ODM 관련주들이 관심을 꾸준하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고환율이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뭐 그렇죠. 킹달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하지만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수혜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OEM 3사가 이제 크게 보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한세실업,
그다음에 영원무역 이 네. 세 개의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 매출이 38%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원화로 바꾸니까 52% 정도가 증가가 된 수치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한 22%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주요 걸림돌이 뭐였냐면 베트남이었어요. 코로나 행정명령 때문에 가동률이 거의 60% 이하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가동률이 이제 96%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아디다스를 원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아디다스에서 나오는데 나이키에 대한 또 사업 확장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뭐 지난 3월에 나이키 어페럴 공장 인수 마무리하고요. 모자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또 소량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어느 정도 매출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3분기부터는 또 아디다스가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OEM 관련주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 투자분들께서 의료 OEM 관련주들 진짜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네.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수에는 한세실업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네. 한세가 24%, 네. 화승이 22%. 단 2% 차이. 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영무역도 네. 괜찮은데 사실은 세 업체 다 좋아요. 근데 저희가 그 포트 상에 세 개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장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탑픽은 화성엔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OEM 관련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예.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준비한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종목은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세액 공개를 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혜택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 받을 회사고 미국 현지에 2차 전지 전해 공장을 갖고 있고 지금 전선을 중에 있습니다. 유무기 합성 기술을 응용해서 2차 전지 전해 첨가제 양산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미국 시장의 전기차 큰 방향을 일으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좀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또 전문가님한테 많은 시간 할애를 해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출연할 때 많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4초 정도를 양보하시는 건가요? 예. 네, 사이가 굉장히 제가 좋군요. 지금 네. 매수하고 다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아까 네. 또 픽 종목도 했었는데 네. 하긴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많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볼 경우에 네. 오늘은 이제 보합 수준 올고 있는데 얘는 정확한 지지 라인 얼마냐면은 2만 원 보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가가 22,600원 나오는데 한 22,000 정도에 기다렸다가 22,000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 막 길게 보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가지 않겠네 보니까 좀 잘 새겨 두셨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2만 원 정도 가격 오거든 한 매수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의 종목인데 마지막 종목이죠. 네. 덕산 데코피아 받겠습니다. 네, 받고. 뭐 2차 전지 쪽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OLED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 14가 출시를 하면서 네. 사실은 OLED가 조금 살짝 관심을 받다가 다시 또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소재 쪽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장비 쪽, 베셀. 베셀. 네, 베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장비라기보다는 기술력을 파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의 8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환율 수혜를 당연히 받겠죠. 그다음에 BOE라고 해서 중국 메이저 디스플레이 핵심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생산 라인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실은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산 라인이랑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이 인라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메이저 패널 업체들이 사실은 네. 신규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근데 왜 하느냐? 네. 최근에 아이폰 14에 OLED 패널을 BOE가 처음으로 공급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에 공급하는 패널이 5천만 대인데 BOE가 처음 들어갔는데 4,500만 대 공급 예상합니다. 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경쟁을 해서 네. LGD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투자 확대가 충분히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LCD 라인을 중국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때 네. 인라인 시스템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스템을 수주를 선도한 게 베셀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OLED 라인에서 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네.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중화권의 신규 수주 규모가 사실은 작년에는 한 175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450억, 2배 이상 넘어갔죠. 그다음에 내년에 800억, 또 다시 또 2배. 2배네요. 네. 와,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2배씩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배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의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예, 마지막 종목은 네. 캠토로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정비할 방침인 가운데 탄소 배출 관련 사업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에틸렌 카보이니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어가지고 이 종목도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은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에 11,000원의 지지선입니다. 11,000원의 지지선이니까 목표가 16,000원 잡고 손절가 10,0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길건우 연구원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탑픽은 베셀입니다. 길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네. 90원 원 딱 네. 맞춰서 했긴 했지만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베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뭐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거의 태조 이방원도 거의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 가던 애들이 갈 수 있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관심을 안 받고 있어서 저는 지금 고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OLED에서 아마 관심이 조금 더 촉발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제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을 제가 6,000원 잡았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지금 6,030원까지 또 6,030원. 조정을 네. 받았어요. 저는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 라인은 한 7,500원까지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뜨거운 태양 한영의 전문가님 앞서서 저희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만 한 줄로 요약해서 가능할까요? 대성 아이템 말이죠. 네.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포인트는 종목 어떤 업종이든 간에 정확한 지지선을 잡아야 됩니다. 지지선은 우리 일반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과 네. 외국인 아닙니까? 컨설턴트 그분들이 종목을 갖고 놀기 때문에 지지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대성 하이텍 자주간에 오늘 이 가격까지 안 왔지만은 네. 오늘도 다음 주도 13,200원이 지지선입니다. 목표가 2만 원 잡고 네. 손절가 11,000원 잡고 한번 네.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